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자, 2022년 7월 19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지난주 강세를 보이면서 31,000포인트 돌파하고 기가 막히게 지지력 테스트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다우지수는 역헤드앤숄더 모양의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렇게 바닥축 2개 정도는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이 구간을 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저점을 살짝 낮추는 바닥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3개의 바닥을 만들 것이냐, 뭐 이런 가능성을 지금 보고는 있는데, 일단 31,00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는 거 좋다. 그리고 21선 위에 있는 것도 좋다. 흐름 자체는 일단은 반등 주간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번 FOMC에서 빅 원만 아니면, 그러니까 1%를 한 번에 인상하는 것만 아니면 0.75%의 자이언트 스텝 정도는 이미 지난달부터 시장이 다 반영을 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음 주 이제 앞두고 있는 FOMC 결과가 나오면은 생각보다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번 주는 지난주에 미리 우려감을 선반영했고, 뭐 지표 중에도 최근 중요하게 보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다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죠. 악재에 둔감해지고 있다. 뭐 그 전까지, 특히 6월까지만 해도 악재가 있으면은 요만큼 내려갈 이슈도 추가적으로 심리 그리고 수급적으로 이렇게 밀어내렸습니다. 요 정도 내려가면 될 거를 이렇게 밀어내렸으니 우리가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악재를 그렇게까지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시장이 알고 있는 악재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좀 지루한 구간인 건 맞지만 바닥을 다지고 있다, 단단하게 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증시, 다우지수, 그리고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지금 바닥 하나, 그리고 2개 이렇게까지는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3개의 바닥을 만들 것이냐, 뭐 어떻게 보면 다중바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요 구간에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만들고 갈 것이냐, 뭐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다우와 나스닥 모두 바닥을 만들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굉장히 약하죠. 계속 말씀드린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밀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반등 기간 자체도 짧았고, 더 밀렸으니까 하락 기간이 더 길고 반등 기간이 더 짧았다. 그러니까 지금 힘이 약하다. 일단 21선 올라오고 2400포인트라도 넘어가 줘야 그나마 숨이라도 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루한 구간이지만 2400 회복하면은 정말 짧게 보면 2550에서 2650 정도, 2650은 가야 그래도 우리가 좀 그래도 아이고 한숨 돌렸다 하는 정도는 나오겠죠. 2650 가면은 한 번에 넘어가기보다는 요 구간 2550에서 2650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2400부터 회복하고 이 구간을 가고 나서 생각해야죠. 아직 그 구간도 못 갔으니 답답한 거는 당연한 건데, 괜찮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어제 이제 뭐 주택지표는 넘어가시면 되고, 금리를 강하게 인상하게 되면은 주택은 당연히 안 좋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먼저 시작한 거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뭐 인플레이션의 종류 중 하나죠. 그것도 일반 생활적인 것보다는 일단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집값 안정 때문에 먼저 올렸었죠. 그리고 효과를 보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쪽은 안 좋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당분간 계속 안 좋을 거라고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려왔으니까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쪽은. 중요한 건 고용하고 소매 쪽, 이 구간을 좀 중요하게 보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 2개가 아직도 건재해요. 아직도. 인플레이션은 나오고 있지만 이 2개는 건재하다. 고용이 단단하고 임금 상승률이 좋으니까 돈을 좀 더 벌어서 그냥 지출을 하자가 되는 거죠. 소비가 줄어들면 문제가 되는 건데 소비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급도형 같은 경우는 오늘 선물 매도가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사실 좀 관망의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주식을 지금 1300원 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부
바닥권에서 이제 매수했던 일부 쇼커버링도 들어와 있을 거고, 이 매수했던 것을 다시 청산하고 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 오늘도 중립적인 움직임이죠. 기관도 좀 중립적인 눈치 보기 하고 있어요. 선물만 일부 조절하고 있고, 그리고 옵션 동향도 중립 이하. 그래서 파생 포지션은 살짝은 좀 별로죠. 2409분 가면 또 한번 밀어내리려나, 얘네가 저항을 만들려나 싶은 구간인데, 그래도 21선 위는 유지해주고 있고 지수는 양호하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번 주는 반등 구간인데 반등 나오고 나서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21선 아래로 밀리지만 않으면 된다. 21선은 꼬리를 말아서 이제 주 후반부터 올라오기 시작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 구간을 좀 중요하게 보면 된다.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 2400을 회복하면 나이스하다. 이번 주에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못해도 다음 주까지는 좀 넘어가야, 그래야 21선 위쪽에서 계속 놀 수 있다. 다음 주면 21선 이렇게 올라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 K 여러분들이 체크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은 중립이다. 코스닥은 모양이 좀 달라요. 코스닥은 바닥을 거의 다지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770에서 780 정도 이 구간 넘어가면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살포시 고개는 내밀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뭐 밀릴지는 봐야겠지만 가능성은 있다. 코스닥은 이중바닥으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가능성 지금도 뭐 있어 보이고 충분히 모양은 잘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솔직히 살짝 밀렸다가 올라오던지 이런 모양을 보이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다.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뭐 약세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 살짝 밀렸다가도 인정해 주시고,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은 이 정도. 코스닥이 그래서 코스피보다 좀 더 강하고 더 빠를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삼성전자 6만전자 회복하고 6만원 구간에서 그냥 쉬어가는 흐름이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10만원 회복하고 10만원 구간에 딱 걸쳐 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어제 한 번 더 치고 가야 되는데 치고 가기 쉽지 않은 모양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탈하지 않고 유지해 준 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유지를 해줘야 돼요. 유지를 해줘야 되고, 여기서 제일 좋은 건 한 번 더 이렇게 치고 가야 쉬더라도 10만원 흔들기 정도만 하고 말겠죠. 자, 반도체 종목 섹터 쪽이 좋았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이제 자동차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이쪽은 사실 반도체에 비해서는 그동안 계속 뭐 양호했었기 때문에, 물론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은 나쁠 정도로 밀리긴 했지만 반도체만큼 안 좋게 흘러내리진 않았어요. 삼성전자가 조금만 더 내려가면 반토막 나는 거였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은 아니죠.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밀리는 정도로 보면 되고, 반도체만큼은 아니었다. 그래서 현대차 다시 한번 이렇게 빼꼼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19만원 회복하면은 21만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뭐 자동차 쪽도 지루하게 흘러갔지만 전망 자체는 반도체 쪽은 계속 우려감 얘기가 나오는데, 현대차, 기아차 이 자동차 쪽은 양호한 모습 나옵니다. 유럽에서는 12개월 연속 자동차 판매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기차 상반기 누적 판매량 현대차가 8% 증가했고 기아차가 17%가 증가했습니다. 유럽 대비해서 우리나라 선전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동차는 판매량이 늘고 있다라는 거. 뭐 친환경차 영향력이 더 크긴 한데 좋은 거죠. 어느 쪽이 됐던 긍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는 뭐 워낙 좋고요. 현대차는 이렇게 밀렸다고 치고 기아는 8만원 위쪽에서 놀고 있죠. 기아는 위쪽으로 가다 보면은 사상치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는 사실 밀린 게 없죠. 현대차가 좀 밀린 거고, 뭐 현대모비스, 뭐 만도, 뭐 현대위아, 뭐 이런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고, 만도도 뭐 기업 분할 이슈로 해서 한번 안 좋은 모습 보였다가 이제 다 회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슬금슬금 하나씩 회복되고 있고, 뭐 화신이나 이런 종목들은 뭐 너무 뭐 좋죠. 지금 9,500원 저항입니다 했는데 돌파해서 한번 치고 달렸고, 그럼 여기서는 쉬어도 9,500원 흔들기 정도겠죠. 자, SL 같은 경우도 이제 빼꼼하고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요 31,500원 구간을 빼꼼하고 넘어오기 시작한다.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가줘야 되는데
못 넘어가면은 여기서 또 다시 쉬었다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화신, SL 그리고 아진산업이나 뭐 현대공업 같은 경우 바닥권에서 올라가니까 이제 강한 종목은 화신의 SL이고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 나는 좀 안전하게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진산업 같은 걸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현대공업도 마찬가지고요. 현대공업은 요 7,400원 구간을 좀 회복해 줘야지 좀 더 강해질 수 있는데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성일하이텍이 청약 흥행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주도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현기차에서 폐배터리 테스크포스 신설한 거 기존에도 알려드렸죠. 그러다 보니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18만원 회복하면서 움직임 보일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오늘 뭐 이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래서 고점을 넘어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15% 이상의 강세를 보였고, MPC 같은 경우는 어제 조금씩 움직이고, 오늘 제대로 한번 또 치고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기존에 한번 급락 나왔던 구간을 다시 거의 다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만원 구간을. 만원이 회복돼야겠죠. MPC 같은 경우도. 파워로직스나 뭐 영화테크, 웰크로나텍 이런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그룹 이쪽이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자, UAM 관련주들도 현대차그룹이 영국의 판버러 국제에어쇼에 참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기 수직 이착륙하는 거, 이 항공기 내장을 컨셉 쪽으로 공개했다라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롤스로이스와 MOU를 체결했죠. 그러면서 연료전지 추진 시스템, 그러니까 수소연료 전지죠. 그리고 배터리 추진 시스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 연구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까지요. 그러면은 현대기아차 쪽에서도 뭔가 좀 기술적으로 좀 얻어오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오늘 뭐 베셀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21선 얘가 못 넘어가고 있다를 21선 드디어 넘어가고 있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한 번 더 어제에 이어서 치고 올라가고 있고, 어제 21선 회복, 베셀은 오늘 회복,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치고 가고 있고, 네온테크나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4,500원 위쪽을 드디어 회복하면서 이번 주면은 21선 꼬리 말아 올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서 다음 주에 기대감이 있다. 유해인 관련주를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카본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 회복 시도하고 있고 13,000에서 13,500원. JCR 시스템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드론 관련주들 보시면 되겠죠. 5,000원을 드디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JCR 시스템도 볼 수 있고, 뭐 퍼스텍 같은 경우도 추후에 뭐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퍼스텍 같은 경우가 지금 바닥권에서 아직 21선 안 올라왔는데 이쪽도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 쪽에 뭐 지뢰 제거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퍼스텍이 또 같이 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바이오주가 최근 순환매가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19 확산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이슈가 되면서 휴마시스가 벌써 바닥권에서 2배 이상 올라왔죠. 그리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올라와서 쉬고 있고, 휴젤 같은 경우가 최근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실어가지고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고요. 휴젤이 움직이면은 우리가 대용제약 같은 경우를 또 같이 볼 수 있겠죠. 대용제약은 오늘 고점 돌파 시도까지 나오고 윗꼬리 달고 밀렸는데 이렇게 힘 모으면은 다시 한번 뭐 치고 달리는 거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신풍제약은 이제 신풍제지가 나왔네요.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뭐 치료제 뭐 기존부터 파나맥스 얘기 나왔었는데 이쪽은 글쎄요, 기술적 반등 정도라고 보고 뭐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썩 뭐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치료제 쪽은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나 이제 일동제약 쪽을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일동제약도 벌써 2배 넘게 올라왔습니다. 뭐 ST큐브나 네이처셀, 알테오젠 같은 쪽이 좀 움직임이 나왔고, 뭐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뭐 2031년까지 고성장세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으니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은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이 보실만 합니다. 체크하시고요. 최근에 이 코로나 확산되면서 이 원격 관련주들 좀 볼만하다 말씀을 드렸죠. UL스퀘어 관련주 비트컴퓨터가 벌써 7,500원 회복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회복되는지 잘 보시고요. 회복이 돼야 좋아지는 거다. 유비케어 같은 경우가 좀 쉬고 있었는데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21선 돌파 후 회복하다가
꼬리를 위쪽으로 말아 올리니까 강세를 보이죠. 최근에 이런 패턴의 모양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이제 반등이 예쁘게 나왔고, 뭐 인성정보, 라이프 시멘틱스, 뭐 메디아나 이런 종목들 같이 엮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제니 델런 미국 재무장관, 전 연준의장이기도 하죠. 한국 방문 중입니다. LG화 공장을 방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한국의 태양광과 히토류, 중국 의존도를 해소한다. 최근에 이 얘기 계속 나오죠. 반도체 쪽도 그렇고 태양광, 히토류 이런 중국 쪽에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쪽,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영향을 미치는 쪽, 이쪽에 대해서 계속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 중심으로 에너지 동맹을 하자, 반도체 동맹을 하자,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뭐 하나솔루션을 비롯해서 지금 32,000원 저점 확인하고 다시 한번 반등 모양 만들고 있고, 뭐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던가 SDN 뭐 이런 종목들 강하게 또 치고 올라오고 있죠. 지지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치고 올라오고 있죠. 회복 구간을 보이고 있다. 뭐 S에너지, 뭐 대성 파인텍, 신성에너지, 대명에너지 이런 태양광 관련주들 보시면 되고, OCI가 아직 출발 안 했으니까 이쪽은 폴리실리콘 얘기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폴리실리콘 얘기 나오면은 좋은 거죠. 실제로 중국 의존도를 해소하겠다라고 하면은 폴리실리콘 부분에 대해서는 OCI가 또 대표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데, 오늘 움직임이 안 나왔다. 시동은 걸 수 있으니 여러분들 대기하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CI 같은 경우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가져볼 수 있겠죠. 히토류는 뭐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즈, 티플렉스, 세노텍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 체크하시고요. 자, 폴란드 정부가 이제 뭐 한 일주일 남았죠. 27일 날 방위산업 MOU를 우리나라랑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각 기업들, 뭐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뭐 등등 많이 있죠. 이쪽에 MOU를 체결하는데 최소 19조 원입니다. 뭐 거의 한국산 방산 제품들을 풀 패키지 하겠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K2 전차나 FA50 경공격기, 장갑차, 뭐 레드백이라던가 이런 쪽을 전체적으로 그냥 풀 패키지로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뭐 천궁이랑 뭐 이런 부분도 뭐 문의했다라고는 하는데, 뭐 효능이 어떠냐 뭐 이런 성능에 대해서 문의했다라고는 하는데, 그리고 납기를 맞출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뭐 2년 안에 얼마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독일이나 다들 이제 납기를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또 철저하죠. 이렇게 빨리빨리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한국산 쪽으로 좀 기울고 있으면서 풀패키지, 이번에 방산동맹을 좀 강화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이제 저점 살짝 이탈하는 듯 보였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중바닥선 움직임 만들고 회복, 그러면 다시 좋아지는 모습. 최근에 트레비론 강의해드린 거 주말마다 올려드리고 있으니 체크하세요.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45,000원 구간 이제 회복이 나왔습니다. 뭐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했죠. 현대로템도 당연히 뭐 좋아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 뭐 i3 시스템이라던가 뭐 한일단조, 휴니드 뭐 이런 뭐 작은 중소형주까지도 같이 수급이 쏠리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B가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자연스러운 행위예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온 후에 휴식, 기존에도 올라온 다음에 쉬었죠. 이때는 수급하고 뭐 공포감까지, 심리까지 영향을 미쳐서 내려온 거고, 이게 정상입니다. 39,000원 지지력 테스트하고 이제 다시 또 움직일 수 있는 모양, 아니면 여기서 힘을 좀 더 모아서 갈 수 있는 모양. 21선 거의 다 올라왔으니까 뭐 다음 주 정도면 여기 붙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요 HLB 그룹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시고, S모 때까지 이제 임상 세부 데이터 공개, 그리고 NDA 기대감 이 정도를 S모 때까지 한번 세부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불안하다 하면 그 전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보세라닙을 기술 이전 없이 끝까지 본인들이 진행하겠다라는 거 보면은 욕심을 좀 내는 것 같아요. 효과가 좀 잘 나오지 않았느냐, 세부 데이터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A스토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반등이 예쁘게 나왔는데, 뭐 25,000원 아래 있는 구간은 사실 내려가면 안 되는 구간이 내려간 거고, 25,000원도 과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뭐 수급적인 것까지 다 심리적인까지 해도
25,000원인데 여기는 과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요 구간은 기본적으로 회복되는 구간, 31,000원 위에 올라오는 건 당연한 구간. 우영우 신드롬으로 인해서 뭐다? 거의 뭐 제2의 오징어 게임 수준이죠. 비영역권 국가에서는. 그러면은 31,000원 위쪽에 이 구간을 계속 이렇게 수렴하면서 요 이평선 올라오는 거 좀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기간 조정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37,000원 도전, 그다음 43,000원 도전, 이렇게 4만원 위쪽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는 거. 빅마우스도 그렇고 무당도 그렇고 뒤에 기다리고 있는 대작들이 또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쇼박스부터 시작해서 스튜디오 드래곤 다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종목들, 스튜디오 드래곤은 아직 75,000원에 막히고 있는데 여기 회복하면은 85,000원, 95,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사마 네트워크스도 잠시 쉬고 있는데 요 3,600원 구간 회복하면 다시 한번 치고 달릴 수 있다. 4,000원대, 5,000원대 가는 거 뭐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 쪽으로 해서 가장 뭐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왔던 종목인데, 이제 말씀드린 21선이 이번 주에 이렇게 말아 올리고 다음 주부터는 더 좋아진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번 주 중후반에서 다음 주 정도에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박은빈 씨 소속사인 나무액터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좀 좋은 모습 보였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서 이제 뭐 초록뱀 미디어도 있고 많습니다. 제작 관련된 쪽. 그리고 VFX 관련주도 꾸준히 보시고요. 위즈익 스튜디오라던가 덱스터라던가 이쪽 어제 강세 나온 다음에 살짝 쉬었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위즈익 스튜디오, 덱스터,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런 쪽도 보시고 메타버스 관련주도 보시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제공주가 최근에 좀 쉬고 있는데, 현대건설기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아티아이라던가 대우의 푸른기술, 뭐 부산산업 이런 쪽이 이동수단 관련 쪽으로 해서 철도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기계 관련주 기본이고 뭐 해인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범양건영, 뭐 SY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쉬고 있는데 이런 쪽들 하락이 좀 멈추는 종목들 보시면 되고, SY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삼부토건 같은 경우도 재건에 참여한다고 하니까 관련주들 좀 같이 좀 보시면서 순환매 천천히 노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재건 쪽으로 이제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쪽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뭐 UL스케어 그리고 원격 관련 쪽, 뭐 알서포트나 ECS 이런 쪽 보셔도 되는 거고, 엔터 콘텐츠 쪽 계속 보셔도 되는 거고, 순환매 쪽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분야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관련 종목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낫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당히 올라왔을 때 저항선 구간에서는 좀 줄이시고 그런 방법을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가 앞으로 강해질 종목들만 더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반등 구간이니까 요 1차 반등이 끈다면은 좀 더 이제 제대로 된 판단 내리고 종목 교체하는 방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